내가 이렇게까지 막 나가게 된 건 엄마 아빠가 나에게 안정적인 어떤 것을 제공하지 못했고, 그 주인공이 소라게에 집착하는 건 마치 나의 어떤 분신을 그 소라로 보는 거고, 그 안에 개로 보는 거고. 부모가 환경적인 면을 아무리 잘 준다고 해도 또 안 좋은 케이스가 백유리. 맞아요. 백유리는 부모님이 엄청 좀 부자인 편이고 어떤 연예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부모에 대한 분노, 원망 이게 되게 심하거든요. 거기서도 꼭 그 부부의 세계 지선우처럼 손을 열심히 뜯는 강박적인 모습이.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좀 그 백유리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보면서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왜냐면 아니 쟤만 없으면 얘가 목표했던 걸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끼어듦으로 인해서 일이 완전 꼬여서 결국 파국을 맞이하는 느낌? 근데도 버리지 못한다라고 해야 되나? 멀리하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을 좋아하죠. 네, 좋아하니까. 근데 왜 좋아할까요? 책상에 앉아있다가 창밖을 봤는데 로맨스 만화 같은 데 보면 막 남자애들이 농구하는 모습 보고 여자애들이 창밖에서 보고 있다가 멋있어 이래가지고 반하는 약간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아무튼 공놀이를 했어요. 근데 그 모습 땀 흘리면서 그렇게 뛰면서 얘들하고 어울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약간 선망하듯이 처음에 보다가 그래가지고 그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둘이 그렇게 되는데 근데 남자애는 그 과제를 처음 하기 전부터 얘를 이제 주시하고 있었고. 네, 주시하면서 설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 자체가 약간 처음에 찐따? 네. 처럼 좀 그랬잖아요. 그쵸. 그쵸? 아싸. 네. 맞아요. 근데 그 아싸가 본인이 선택한 아싸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진 아싸거든요. 자기도 인싸가 되고 싶었어요. 인싸가 되고 싶었는데 애들로부터 자꾸만 밀쳐지게 되니까 아예 아싸처럼 구는 게 본인의 이런 어떤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게 되니까 아싸를 선택하게 됐는데 그 여자 주인공은 인싸죠.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는 그 남자애들이랑, 그러니까 같은 성을 가진 동성인 남자애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는데 이성인 여자애가 자기 또래의 자기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 남자 주인공 입장에서는 내가 쟤랑 사귀면, 내가 쟤랑 친해지게 되면 나도 쟤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도 제가 속한 어떤 이 무리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똑같이 인싸가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삶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여자애가 주도하고 지시하고 뭔가 같이 하자고 하고 하는 것 자체를 떨쳐내지 못하죠. 당연히 마치 그 포주의 관계처럼 이렇게 물려가게 된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당연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 관계는. 여튼 그 안에 그 여자 주인공에는 좀 전에 이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왜 그 남자애하고는 다르게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여자애는 왜 어긋난 어떤 선택들을 하고 왜 전혀 옳지 않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여자 주인공 애가 원하는 걸 부모님이 제공한 건 아니에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팠을 때 내가 먹고 싶은 양은 밥 한 공기인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은 이 친구한테 밥 10공기씩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놀고 싶은 어떤 장난감의 양은 뭐 5개예요. 그랬는데 얘한테 막 한 50개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이게 많기 때문에 되게 막 신나고 행복하고 충만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갈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선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또 다른 갈등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 과정 안에 이걸 제공하게 된 자에게 나에게 이만큼의 큰 짐이나 부담을 준 거니까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한테 너는 5개 얘기했지만 50개씩 줬는데 넌 뭐가 문제냐?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양의 어떤 사랑이나 어떤 이 물질들을 제공하면서 애한테 내가 너한테 50개씩 줬으니까 너도 엄마 아빠한테 50개씩 해라 라는 어떤
거래를 요구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그걸 이겨낼 만큼의 어떤 힘은 없죠.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들 중에 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원할 때 줘라. 그리고 딱 그만큼만 줘라. 그리고 아쉬울 때 또 그만해라. 그리고 또 원하면 줘라.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청불이에요 이게. 아, 맞아요. 근데 마지막 장면마다 항상 청소년 전화를 안내를 해요. 물론 그 의도한 거라고 하는데 물론 저는 이런 직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눈에 보이면 뭐 선뜻 다가갈 수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어른들이 별로 안 그러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다가가면 또 막 애들이 또 꼰대짓 한다면서 막 욕하고 이러니까 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면피요? 연피가 없나?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청소년들에게 시켜야 돼서는 안 될 어떤 행동들을 시키면서 이 영화를 찍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죄부? 어른들이 주는 어떤 면죄부 같은 맥락으로 그런 걸 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엠번방 사건으로 너무 이게 조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마치 이 내용이 또 보도되게 되면 또 다른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들을 조장하게 만든다라고 비난받게 될까봐 가지게 되는 또 다른 어떤 자기들만의 안전장치인 것처럼 사실은 좀 보였어요. 그래서 좀 약간 수쓰네? 아, 이거 봐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청소년이 보지 말라고 한다. 그게 청불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들 안 보겠어요. 제가 볼 땐 다 볼 것 같은데. 그렇죠. 볼 수 예. 있죠. 엄마 아빠 그쵸. 예. 계정으로 어느 집이나 넷플릭스 만약에 한다면 한 계정 가지고 집안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쵸. 그럼 거의 대부분 부모님 계정일 텐데 아마 청소년들 엄청나게 볼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른들에게 그런 어떤 경고 메시지를 준다라기보다는 청소년들이 그걸 보게 된다면 내가 얘기다 한번 전화해볼까? 연락해볼까?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차라리 뭐 연락하라고 하면 그게 차라리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애들한테 야 너 1388 너 힘들면 1488에 전화해봐. 네. 아 뭐야 뭐래 하고는 그냥 무시할 것 같은? 네. 근데 또 거기에 그것 자체는 또 청불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주는 어떤 사회가 주는 어떤 아이러니인 사회가 주는 어떤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계속 끊임없이 사회가 주는 아이러니에 남겨져야지 되고, 근데 그 사회가 주는 아이러니에 어떤 청소년은 본인의 자율성과 사회가 주는 어떤 타율성을 적절히 잘 조절해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지 되는지 나의 도덕성을 건강하게 발달시키고, 어떤 청소년은 사회가 이렇게 얘기해? 그럼 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시키니까 난 시킨 대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삐뚤어지게 발달시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아노미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그게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전 좀 재밌었어요. 재밌기도 하고. 오늘 이샘이 너무 힘이 없네요. 근데 좀 생각이 많아지는 작품이 있죠.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작품 자체가 실제로 저희가 만나는 내담자들 중에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드는 장면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상담을 하는 장면에서 이런 내담자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른으로서는 분명히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싶고 그 안 되는 걸 선택한 그 친구에게 좀 더 다른 걸 자꾸만 제안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담자이기 때문에 이 내담자가 왜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탐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내담자의 근원적인 어떤 부분들을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보다는
너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겠어 라고 하는 게 자꾸 먼저 되는 것 같고, 공감하다 보면 얘의 그런 모든 행동들이 범법행위인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더 많이 이해하고 싶은 거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힘듦? 이런 것도 상담자로서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무거운 드라마를 소재로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